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환경재난, 물과 바다의 오염,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평화롭고 넉넉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런 이상향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꿈처럼 가지 않습니다. 평화와 풍요와 또 안전은 멀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할 뿐이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과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인간과 지구 생태계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영속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21세기 게임 체인저,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렛대입니다. 지구와 인류의 모든 것을 바꿔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 물의 부족과 물의 오염, 그리고 바다의 오염 문제입니다. 지구상 물의 97.5%가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민물은 불과 2.5%에 불과하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제외하면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은 지구상 물의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홍수, 태풍, 해수면 상승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강수량의 편차가 지역별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역과 산업용수의 증대로 물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물 수요는 또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물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지에서도 물 부족과 물 오염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3억 명이 물 부족에 살고 있고 또 7억 3천만 명이 매우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생활 하수와 산업 폐수가 증가하고 또 비료와 농약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경지 오염, 각종 화학물질과 유류,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강과 바다 오염이 우리의 생존 터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960년에 세계 인구 30억 중 도시 인구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78억 인구 중 60억이 도시에 거주합니다. 60% 이상이 도시 인구가 된 것입니다. 이 도시화와 또 산업 생산의 증가는 당연히 물 부족과 물 오염을 초래하게 됩니다. 전 세계 평균 소득도 1960년대 약 445달러에서 2020년에는 11,0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잘 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물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물의 오염 실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도시하수, 공장 폐수, 가축 폐기물은 물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죠. 수질오염 모니터링, 하수 처리장 건설, 가축 폐기물 처리장 건설, 그리고 비료 등 비점 오염원 관리,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의 상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주요 4대강의 상태를 보면은 아직도 여름철 수온이 올라갈 때는
심각한 부영양화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쓰는 농약과 비료, 이러한 농약과 비료 성분이 물속의 질소와 인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녹조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선박 사고로 인한 해양의 유리오염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리 유출로 바다가 오염될 경우 해양 생태계가 훼손됩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서해 앞바다에 유조선이 충돌하여 엄청난 원유가 쏟아져 해양 생태계를 초토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962년 미국의 생태학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살충제나 제초제들이 생태계나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고한 책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알려진 이 침묵의 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환경정책에 큰 변혁을 가합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69년에는 국가환경정책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날이 제정되죠. 그럼에도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살충제와 농약, 비료는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료는 식량 증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 수질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료 소비량은 2020년에 약 2억 톤에 달하고 있는데 이 비료들이 농경지를 통해서 물속의 질소와 인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질오염, 즉 부영양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 새로운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1950년대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은 시장 규모가 7,50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21년 유엔에 따르면 생산량이 약 5,800억 개가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미생물이 잘 분해할 수 없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 도시에는 폐비닐이 쌓이고 강과 해안에는 플라스틱 병들이 수북하고 바다는 거대한 플라스틱 섬들이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 논문에서는 한 해 약 80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플라스틱 배출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320만 톤이 발생했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내고 그 빈자리를 플라스틱 쓰레기로 채우고 있다는 역설적인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70%가 플라스틱 폐기물이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미세하게 분해돼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류나 조류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바다 생물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바로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입는 합성섬유의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석유화학에서 추출하는 합성섬유, 즉 폴리에스테르나 아크릴, 나일론 등에서도 세탁할 때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됩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3분의 1이 합성섬유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물질들은 어류와 바다의 조류의 먹이가 되고 몸속에 축적되어 결국은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강과 바다의 오염, 해양 생태계 훼손, 지구환경 위기는 이제 인류의 턱 밑에 와 있습니다. 아마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는 세상이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이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후에 노아의 방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였듯이 우리는 환경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아의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노화의 방주는 새로운 친환경 정책과 기술의 개발, 저소비와 재활용의 확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공조와 시민 참여라는 새로운 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로타리안들이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건투와 여러분의 큰 기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